네, 안녕하세요. 성신건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2025년도 또 새해를 맞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참, 경기도 안 좋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고환율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어요. 뭐 정부 일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모든 게 다 힘든 이때에 지금 내 풍수와 건축 이야기가 이제 40번째 이제 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또 알고 싶어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말도 많고 세간에 참 화제죠. 말이 진짜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막 이러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예,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쉼터 3년 연장해갖고 3년씩 4번 연장해서 12년. 그리고 만일에 그 건축물이 12년 후에 안전도 검사를 한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다. 써도 더 이상 뭐 더 써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하면은 똑같은 12년 연장을 해드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던 게 4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느냐 였는데 이것도 4m 도로가 아니라도 됩니다. 일단 승용차가 진입만 되면은 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체류형 쉼터가 도대체 정확한 정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도시와 농촌 생활을 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3도 3촌이라 그러죠. 도시에서 4일을 지내고 농촌에서 3일을 지낸다. 그래서 4도 3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농막이라 해서 20제곱미터 6평까지 이것도 신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물론 신고형은 맞습니다. 신고는 맞는데 그 대신 확정된 게 정화조를 묻을 수 있고 취사가 가능하고 잠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텃밭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데크도 깔 수 있습니다. 달아내기도 1m 이내에서는 처마를 비롯해서 가능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과밀화되는 도시 인구와 소멸되는 농촌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이런 안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이든지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안 되는 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되지 안 됩니다. 전답이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되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 그러죠. 안 됩니다. 그리고 산지도 안 됩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어떤 지역이 되느냐? 농업이 가능한 지역, 그 전답이래 되겠죠. 전답이면은 농업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일단 내가 땅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평짜리에다가 주차장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정화조 넣고 데크 깔고 다 합쳐가지고 그게 한 15평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15평은 좀 넘겠죠. 16평 정도 될 겁니다. 16평 곱하기 2.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면적의 2배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내 땅이어도 되고 또 장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장기 임대한다 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농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여러분들이 찾는 지역이 아마 이런 지역일 거예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 1시간 이내 거리. 그리고 드나들기가 접근이 좀 편리한 곳.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땅. 이런 땅을 찾으실 겁니다. 그런 땅이 물론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데 좋은 데를 본다라면은 서울 근교로 본다는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또 안양, 판교, 구리 또는 양평 이렇게 되겠죠. 이 바운드리 내에서 그러니까 도시 철도가 가능한 지역을 보면 1시간 이내. 여기가 지금 저희 공장이 양평인데 여기서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저 차로 간다라면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KTX 탄다라면은 KTX가 바로 양평역에 섭니다. KTX 탄다면 25분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12년씩 쓰는데 12년 확실하게 12년 후에 지자체장이 12년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거는 전문가가 안전도 검사라는 것을 하고 이게 안전도에서 이상이 없다 상관없다 더 써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자체한테 연기 신청을 넣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꼭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베이스서부터 벽체서부터 지붕까지 철골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나겠죠. 100% 녹 납니다. 10년 안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 시골에 농촌에 갖다 놓으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 기본 수명이 보통 한 6,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공고리 치고 습기가 안 올라온다고 봤을 때 10년을 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나 철구조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제 철구조물하고 목구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목구조는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할 때 내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철구조는 습기든 냉기든 전도체입니다. 나무는 무도체고 이기 때문에 전도체라는 것은 냉기는 더 냉기를 빨리 전달하고 온기는 더 뜨거운 온기를 실내로 전달하는 도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는 게 많냐는 지자체장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해당 지역의 건축과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농막이 6평짜리에서 10평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막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최종 쉼터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농막이 갖고 계신다면은 그 농막에다가 4평을 더 달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요새 홈페이지나 아니면 키워드 광고 뭐 이런 데 쭉 보면은, 싸구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이 주택이 구조체가 뭐며 단열재가 뭘로 썼으며 그 다음에 이게 동파가 되는지, 그리고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평균 10평짜리를 기준했을 적에 단열이 잘 된다고 했을 때 한겨울에, 지금 2월 달인데 가장 추울 때죠. 요럴 때 난방비가 보통 3만 원 이내에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대류 난방이 안 되는 거겠죠. 싸구려 주택을, 물론 싸구려라고 그래서 아주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좀 저렴한 주택을 오래 사용하고 한다면은 그 자체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그분도 참 이상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제 값은 자기가 지닌 거니까. 뭐든지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체류형 쉼터를 10평짜리인데 2,800에 주겠다. 2,800이면 평당 280만 원이겠죠. 280만 원에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뭘로 지을 수 있을까요? 100% 철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그 다음에 3,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철구조물입니다. 철구조물, 그걸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집 밑을, 바닥을 보세요. 땅바닥, 땅하고 지면하고 올려져 있는 바닥을 내려다보면 아마 아연각 파이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100% 철구조물 체류형 쉼터입니다. 목구조는 베이스부터, 바닥서부터 2x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만 해서 6천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최고 더 비싼 건 1억 넘는 것도 있는데, 근데 평균대가 5천에서 6천만 원대, 평당 500에서 600만 원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옵션이 들어가고요. 단열 중부 일지역 되고, 그 다음에 AS 기간이, 무료 AS가 10년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속질 않는 겁니다. 이런 정답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가 투자한 가치만큼의 효율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써봐야 알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회사 게 아니라 남의 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남의 회사 거라도 저는 제 거니까 제가 보장을 합니다. 50년 보증에 10년간 무상 AS, 무조건 10년 안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100%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느냐? 안 할 겁니다. 하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10년을 보증 못 하니까. 아니, 50년을 보증 못 하니까. 그럼 10년간 무상 AS를 해주냐? 못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A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시공사에서는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쓰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하자라도 AS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게 AS가 얼마나 잘 되느냐. 시공사, 그 회사, 내 주택을, 체류형 쉼터를 지어주는 회사가 업력이, 창업한 회사
업력이 몇 년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시공해 준 데를 그 지역에 어디 돼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추운 오대산, 뭐 단양 이런 데 가서 사는데 나 여기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분하고 연결해 드려. 직접 물어보시라고, 사용자하고 직접 물어보시고, 이게 그분이 쓰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홍보를 해 주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단열 100%, 창호도 단열 1등급, 그 다음에 그 결로 없습니다. 곰팡이 제 없습니다. 요거를 장담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통풍이 잘 되고 온도 차가 밖에 하고, 밖에 지금 온도 영하 지금 6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난방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두 번 틀까 말까 할 정도.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5년도 2월 19일서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체류용 쉼터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도 두 모델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와서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직접 체험을 하고 집 짓는 거를, 내 집 짓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집이 제대로 된 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비싼 걸 사라. 모르면 비싼 걸 사라.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우면서 5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지는 않습니다. 자기 값은 자기가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들 이걸 줄임말로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나쁘게 듣지 마시고, 싸면은 싼가치밖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싸니까 싼 맛에 나 이거 견디면서 그냥 살래 라고 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싸니까 뭔가 빼먹었겠지, 그러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겠지, 이거 감안하고 사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꼭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가서 할 적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단열재는 뭐 쓰는지, 현관문은 뭐 쓰는지, 창호는 뭘 쓰는지, 주 단열재가 무엇인지, 단열은 몇 등급 나오는지, 그 다음에 벽 두께는 몇 가지를 몇 회를 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겉에만 화려하게 이쁘게 꾸며놓은, 이거 이러죠. 못난이도 미인 만드는 건 화장빨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잘 꾸며놓으면은 아무리 허투루만 짓도요, 잘 꾸며놓으면 고급집처럼 보입니다. 눈가림이죠, 그거는. 사실 저희 회사가 업력이 26년 됐습니다. 26년 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가서 차린 사람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전국에 지금 나가서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항상 말해요.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성신건업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튼튼하게 지어주라고. 그리고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하찮하지 않게 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 경쟁 시대에서 나가서 차리는 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성신건업이라는 타이틀만은 쓰지 마라. 만일에 네가 잘 지든 못 지든 너 자체적으로 네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좋은 자재로 따뜻한 집을 지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집에 가보고 그 가본 사람이 아, 저 집 좋더라. 바로 그게 광고인 겁니다. 광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입소문이라 그러죠. 저희 회사가 올해로 26년 됐지만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욕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난리입니다. 잘못 지어졌다. 이거 뭐 불만사항이 있다. AS가 늦는다. 이건 뭐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어디서 체류형 쉼터 열평형이죠. 쉼터를 하시든지 간에 시험 과정과 사용하는 분들의 말을 미리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싸고 좋은 집은 없다. 흔히들 고객이 이 집 따뜻해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무식한 말입니다. 따뜻한 집은 없습니다. 따뜻한 집은 없고 내가 1,000원어치 난방을 했는데 그 열이 얼마만큼 그 따뜻한 온기를 집안에 머금고 있느냐. 내가 더운데 에어컨을 5분을 틀었는데 그 시원한 냉기가 얼마만큼 머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열하고 난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따뜻한 집이 시원한 집입니다.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따뜻한 집은 없고요. 한 번 난방을 했을 때 그 온기를 얼마만큼 머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따뜻한 집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 그 집에서 열을 내는 집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좋은 집이 구성되는지, 어떻게 좋은 집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문. 이게 단열문인가 확인하세요. 단열문, 아무리 좋은 집을 져도요, 사람이 들고 나는 문, 거기서 냉기가 많이 들어오고 온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또 중문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딸려 들어오는 게 냉기고 온기입니다. 그래서 단열문을 절대로 철문은 쓰지 마라. 네. 두 번째, 불연 자재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이제 불연자재라고 하면은 준불연도 불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준불연도 불연인데 타기는 타는데 확산성이 없다. 이것뿐이고요. 완전 불연은 시멘트밖에 없겠죠. 근데 이 체류형 쉼터를 시멘트로 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주로 쓰는 게 준불연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 200mm, 뭐 150mm, 250mm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유리섬이요. 아시겠죠? 아마 유튜브 이제 인슐레이션 치면 나옵니다. 그 유리섬유로 만든 유리섬이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 연질 폼. 그냥, 폼으로 쏘는 건데요. 다 밀도는 좋고 굉장히 좋은데 좀 단가가 좀 비싼 게 좀 흠이지만, 그 다음에 수성 연질 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료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각파이프로 만드느냐, 목구조로 2x6로 만드느냐, 강구조 HBM으로 만드느냐. HBM으로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철 구조물이 왜 안 좋느냐. 철 구조물이면 100% 다 철로 져야 돼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속에는 나무로 하고 뼈다구는 각파이프로 합니다. 그러면은 충률이라는 게 있어요. 충률. 그러니까 충률이 뭐냐면은 쇠는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추워지면 수축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기차를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덜컹덜컹 옛날에 기차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철로를 용접을 해요. 그래서 덜컹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옛날에 6, 70년대, 7, 80년대는 단철이라서 25m, 장철 50m짜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틈이 요만큼씩 한 10mm씩 벌어져 있어요. 근데 겨울 되면 그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10mm가 20mm가 돼요. 늘어난다. 이게 쪼그라든다.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덜컹 소리가 더 나고 여름엔 덜컹덜컹 소리가 덜 납니다. 그래서 축률이 가장 중요한 한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축률로 본다 그러면은 철골제가 100대 9 납니다. 100대 9. 100대 9가 이제 수축 팽창을 한다는 얘기겠죠. 목재가 100대 1 이렇게 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이제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근데 나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스치로 각 파이프로 만든 거하고 목재로 만든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가격이 차이 안 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이 집을 졌을 적에 최소한 24년은 써야 되는데 철 각 파이프로 쓴 거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목재, 가몬비 나무로 만든 목재집을 쓰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철골재와 나무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제가 지금 건축을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 분리는 분명히 철과 나무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0년 보증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10년간 무상 AS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가 이 집을 고객에게 딱 넘겨드림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10년간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집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26년 동안 이 건축 이동식 목주택만 해오면서 전국에 13,600대 현재 시점으로 봐서요 13,600대를 가량 정확히 말하면 658대가 13,658대가 납품이 됐습니다. 근데 하자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하자율이 0.02%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를 나게 지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서로 손실이에요. 하자 나는 사람도 번거롭고 힘들고 저희도 경비나고 거기 가서 AS를 봐줘야 되니까 아예 하자를 안 나게끔 짓는 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자 안 나게 짓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강우량도 틀리고요. 바람의 풍속도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근데 건축자재를 거의 똑같이 써갖고 전국 일원으로 다 똑같이 쓴다면 안 맞죠. 경기 이남과 이북과 중부와 남부와 자재는 다 각기 써야 되고요. 강가냐 산밑이냐 아니면 들판이냐에 따라서 자재를
외장재를 달리 써야 됩니다. 내장재도 마찬가지고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 있다면 들바람이 많을 것이고 산에 있으면은 응달이 많이 질 겁니다. 해가 많이 안 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우량이 많은 강가나 뭐 이런데 습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은 철골재로 진 집은 습이 많이 타니까 빨리 녹이 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던 집을 사용하시다가 10년 이내는 저희가 중고 매매 거래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현장에서 지었다, 다른 회사에서 했다, 아마 1년만 써보시고 이거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는지 한번 보세요. 팔아준다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서 하라 그럽니다. 자, 건축을 해야 하는데 찍어내듯이 쿵쿵쿵쿵 ABCD나 다 똑같이 쿵쿵 찍어내듯이 전국에 다 사용을 한다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딱 3개입니다. 가장 튼튼하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아름답게. 전국 어디에든 그 지역에 맞는 건축 자재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자재로 쓰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 후 회사 중고장터에서 나중에 나 한 5년 썼는데 땅을 팔게 됐어.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팔아드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올해 2025년 2월 19일서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농촌 체지형 쉼터만 2채 나갑니다. 다른 거 안 나가요. 농촌 체지형 쉼터 2가지 모델 선보일 것이고요. 예약이나 계약 시 10% 할인을 해 드릴 겁니다. 그 계약 금액의 10%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하고 많은 이제 좀 장터 같은 거나 남의 회사나 짓는 거는 거를 좀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체리형 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고민하시고 결정 못 하시고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급하실 건 없어요. 여러 회사를 발품을 많이 탈고 여러 회사를 많이 다녀보세요. 어떻게 짓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 시공을 하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이 검증이 된 집인지, 단열 규격에 맞는지, 짓는 걸 직접 오픈해 주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보증 기간이 얼마인지, 에이스는 몇 년 해주는지, 요거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약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좀 답답한데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뭘 하시기 전에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장 믿음이 가고, 나 이 회사 같으면은 할 수 있겠다, 믿음이 간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 계약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31-772-9052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선택, 좋은 체지형 쉼터 만들어서 즐겁고 행복한 주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